오시 아줌마. 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마케팅에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이라고 부를 만큼 꼭 있어야 하는 서비스들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셜 로그인이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 페이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웹이나 앱 서비스에서 소셜 로그인과 네이버 페이는 거의 무조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쇼핑몰이거나 혹은 회원가입제로 운영이 되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재방문을 유도하는 리마케팅의 경우는 소셜 로그인과 네이버 페이 이 두 가지는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가지 서비스는 이렇게 중요한가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시 아줌마. 일단 효율적인 마케팅 구조를 한번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첫 번째는 광고이고요. 두 번째는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 번째는 재방문. 내 홈페이지에 한번 왔던 사람들, 나에게 정보를 남겼던 사람들, 나를 구매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마케팅하는 이런 재방문을 위한 마케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광고의 경우는 잠재 고객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잠재 고객들이 마음에 들어 할 만한 광고 소재를 만들고 그리고 광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이 광고 소재를 적절하게 효율적인 비용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구매 가능성이 높은 말 그대로 잠재적인 구매자들이 내 홈페이지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정리하면은 이 광고의 역할은 좋은 광고 소재를 좋은 매체에 적절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구매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들을 내 홈페이지에 많이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광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잘 집행을 하면은 저렴한 비용에 질 좋은 방문자가 내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온다 까지가 광고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홈페이지인데요. 광고를 통해서 질 좋은 방문자가 내 홈페이지에 탁 왔을 때 그 고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컨텐츠 구성을 하는 이 홈페이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이걸 보고 와 여기 마음에 드네 라고 하면 뭐 해야 될까요? 구매를 위한 회원가입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품이 아닌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페이지 이외에 다른 페이지의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시도를 하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방문자가 회원가입을 하거나 로그인할 때 짜증이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웹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로그인 뭐지? 혹은 회원가입할 때 번거로워 하고 덮는 경우가 많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엑스를 깔아라고 한다면 거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방문자가 홈페이지에 와서 컨텐츠가 마음에 들면 회원가입을 하는데 이때 얼마나 쉽게 회원가입을 시키느냐, 회원가입을 하다가 짜증나서 이탈을 하지 않게 만드느냐, 요것이 마케팅 성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원가입을 하면 구매를 하고 그 정보로 배송을 한다거나 컨텐츠들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역할도 하지만 사실 회원가입의 중요한 또 다른 목적은 기존 회원, 재방문자를 위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원 가입을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함, 성별, 나이, 홈페이지 주소, 그리고 핸드폰 번호, 이메일, 경우에 따라서는 SNS 정보들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 정확한 데이터가 세 번째 단계, 즉 재방문자, 기존 방문자를 위한 마케팅 소스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은 구매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인과 동시에 또 다른 마케팅, 재방문을 위한, 재구매를 위한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원가입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또 하나는 구매 과정인 거죠.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러 왔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라고 한다면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간단하고 신속하게 제품을 구매하지 못해서 짜증이 나는 거고,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광고부터 회원가입 시켜서 구매 단계에서 고객 이탈해버리면 그건 역시도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쉽게 결제를 할 수 있고, 또 결제를 할 때 뭔가 나는 이걸로 꼭 결제를 해야겠어 라고 하는 마음의 동기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들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립금이나 포인트나 할인제도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홈페이지는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사용자가 보고 우와 이거 좋다, 난 여기서 꼭 물건을
사겠어, 아니면 여기 컨텐츠를 꼭 봐야겠어 라고 만드는 페이지가 중요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고 쉽게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가입과 동시에 정확한 DB를 남길 수 있는 이 회원가입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매를 할 때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제를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결제를 할 때 뭔가 결제를 유도할 수 있는 포인트라던가 이벤트라던가 적립 할인, 이런 요소들 역시도 구매 과정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재방문자인데요. 재방문자는 일단 기존 고객들이 계속 관심을 가질 만한 이벤트 거리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세일을 한다거나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다거나 이런 공지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제품이 이렇게 활용하면 더 좋다라던가 뭔가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야 기존 고객들이 내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광고에서도 광고 소재가 중요했듯이 재방문을 유도할 때도 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일, 할인, 이벤트, 공지사항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죠. 자, 그러면 이런 소재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노출을 시키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메일, 문자, 카톡, 그리고 앱 같은 경우에는 FC를 통해서도 알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메일이나 문자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가 그 정보를 어떻게 얻을까요? 맞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홈페이지를 회원가입하면서 남긴 그 DB를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많이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바로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후에 우리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만들어준다, 나의 잠재 고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나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채널이라던가 이런 메시지들을 보고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매를 하고, 이 과정이 다시 홈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심플해야 됩니다. 로그인 과정 역시 심플해야 되고요. 구매 과정 역시 단순하고 정확하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정리하면은 신규 방문자를 어떻게 광고를 통해서 모으느냐, 뭐 컨텐츠를 통해서 모으느냐가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결제를 하는지,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재방문자들을 다시 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다시 구매하게 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엄청나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소셜 로그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시 아줌마. 소셜 로그인은 SNS의 계정을 통해서 내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서비스들은 가급적이면 우리의 핸드폰 번호라던가 우리의 이메일 정보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는 지역, 주소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입력을 해야 내가 SNS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혜택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제가 가짜 이메일과 가짜 전화번호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활동을 한다, 혹은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한다 라고 한다면 저는 SNS의 다양한 활동들을 정상적으로 받아보지 못하거나 혹은 계정이 폐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NS는 우리가 항상 사용하면서 로그인이 되어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네이버는 항상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들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남긴 DB 역시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 운영할 때 방문자가 이 SNS 정보를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다거나 우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다, 이 과정 자체는 굉장히 간편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는 DB 역시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SNS의 장점들, DB가 정확하다라는 거, 항상 로그인이 되어 있다라는 이 장점들을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의 회원들이 SNS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고 회원가입을 한다, 이것은 소셜 로그인을 통해서 우리는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간단하게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굉장히 정확한 DB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들 역시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사용해왔던 이 일반 로그인의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홈페이지마다 회원가입 방법들이 약간씩은 다 다릅니다. 아이디 형식
형식이라던가 뭐 이메일일 수도 있고요. 그냥 영문일 수도 있고요. 영문 중에 특수문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특수문자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비밀번호도 12자까지 하라 18자까지 하라 상관없다 대문자를 포함해라 대문자를 넣으면 안 된다 숫자를 넣어라 특수문자는 된다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비밀번호 형식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회원가입 시 필요 정보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또 하나 제가 본격적으로 아이디를 만들기 시작한 건 1997년 8년 이때부터 제가 아이디를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가입한 사이트가 몇 개이며 제가 만든 아이디는 몇 개이며 비밀번호는 몇 개이며 이걸 다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만 해도 제가 엄청난 사이트에 다 가입을 했는데 그 사이트에 제가 들어갈 때마다 그 사이트에 맞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넣는 것이 저희 참 곤욕입니다.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초기화시킬 때 굉장히 두려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디랑 비번을 모르는 앱과 웹사이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홈페이지마다 회원 가입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겐 혼란의 도가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DB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객을 굉장히 귀찮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핸드폰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인증번호 받아야 되고 무슨 앱을 통해서 알림이 와야 되고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인증 메일을 받아야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어쩔 수 없이 정확한 DB를 받기 위한 과정이긴 하지만 사용자들에겐 짜증이 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회원 가입에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가입은 이런 복잡한 과정들 때문에 많은 방문자의 이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소셜 로그인은 이 일반 로그인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선은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은 이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했고요.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나 구글 역시도 이 정도로 간편하게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앞에서 말씀드린 뭐 이메일 인증이라던가 핸드폰 인증이라던가 이런 거 없이 비교적 정확한 고객의 DB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셜 로그인을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요구한 정보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카오에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 소셜 로그인을 인증을 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한 번만 거치면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해지고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기존 고객에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소스들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은 사이트들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이 소셜 로그인을 보셨을 거고요. 어떤 사이트든 소셜 로그인을 통해서 간단하게 회원 가입할 수 있고 간단하게 로그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트가 많아져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SNS를 사용해서 로그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몇 자리고 아이디가 뭐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홈페이지에 방문자가 회원가입을 하다가 혹은 로그인을 하다가 에이 짜증나 안 와! 라고 하는 이탈을 줄일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정확한 DB를 얻어서 차후에 기존 고객에게 마케팅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니 전체적인 마케팅을 성과를 올리는데 이 소셜 로그인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다만 이 소셜 로그인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당장에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만약에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가 종료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SNS가 해킹을 당한다면 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페이스북은 해킹 때문에 고객 정보가 유출이 돼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서 뭐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보안에 엄청 튼튼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페이스북이 뚫릴 정도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마음을 돌릴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SNS 서비스들이 정책을 바꿔서 소셜 로그인 이제 안 할 거야
거야 라고 하게 된다면 이 또한 곤란해지는 거죠. 실제로 페이스북은 고객의 개인정보들이 유출이 되면서 이 소셜 로그인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깐깐하게 사용되도록 점점점 활용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잠재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이버 페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시 아줌마. 네이버 페이, 무슨 땡땡페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벤트성으로 한두 번 사용한 거 말고 가장 많이 써본 거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네이버 페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IT 기업들이 이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땡땡페이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네이버 페이가 독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땡땡페이 중에 오프라인에서나마 삼성페이를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삼성페이를 제외하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생각을 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네이버페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으실 겁니다. 일단 네이버페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한 번, 두 번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실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 네이버페이를 처음 사용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스마트 스토어,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네이버페이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네이버의 예약이라던가 네이버에서 어떤 컨텐츠를 구매를 한다거나 혹은 네이버의 다양한 쇼핑 서비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결제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네이버페이를 사용해야만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쇼핑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네이버에서 결제하는 모든 활동은 네이버페이로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네이버페이를 가장 많이 쓰게 되고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네이버페이가 가진 이점은 이건 네이버페이의 어떤 장점이라기보다는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상품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서는 물건을 팔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쇼핑몰에 장을 열어준 거고 우리는 손대지 않겠어, 그냥 하고 싶은 사람 해, 대신에 우리가 저렴하게 해주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출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오픈마켓인 거죠. 엄청난 거대한 이 쇼핑마켓이 네이버에 열렸어요.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의 중요한 알고리즘 중 하나가 바로 구매 건수, 구매 가격, 그리고 고객의 리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구매 건수와 그리고 매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최저가로 물건을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픈마켓, 쿠팡, 소셜 커머스 뭐 등등등등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는 마켓들보다는 스마트 스토어의 제품이 더 저렴할 수 있다는 거죠. 상위 노출을 위해서 많은 사업자들이 가격을 낮추게 되고 당연히 저렴한 제품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게 되고 자연스럽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결제하는 과정에 우리는 네이버페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네이버페이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네이버페이의 다음 장점은 바로 적립금입니다. 와우, 적립금. 네이버에서는 실제로 다양한 이벤트를 하면 그 이벤트의 혜택으로 네이버페이 적립금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사면 적립금을 쌓아주는데요. 이 적립금도 네이버페이의 적립금이고요. 또한 타 쇼핑몰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게 돼서 얻는 그 적립금 역시도 네이버페이에 쌓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동 전집을 30몇만 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그랬더니 적립금이 꽤 쌓여 있는 거예요. 아동 전집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용했지만 이렇게 쌓인 적립금을 저는 다른 쇼핑몰에, 스마트 스토어가 아닌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 네이버페이 적립금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구매하든지 상관없이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이 쌓아놓은 이 적립금이 다음 구매 시 어떤 페이를 선택할까 할 때 네이버페이에 적립금이 있었지, 네이버페이 써야지 라고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립금 때문에 네이버페이를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는 또다시 네이버페이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에서 PC에서 결제할 때 네이버 페이만큼 간단한 솔루션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네이버 앱을 항상 로그인 시키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솔루션들보다 로그인을 해야 된다거나 인증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게 네이버 페이에서는 결제가 가능한데요. 특히 뭘 설치를 해라던가 뭐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는 정말 사용자 입장에서는 간편함의 최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쇼핑몰들은 어쩔 수 없이 네이버 페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사용자들은 네이버 페이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페이들 중에 네이버 페이보다 훨씬 더 저렴한 수수료를 자랑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약점은 네이버 페이만큼 유명하지 않는 거죠. 그럼 사용자들이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네이버 쇼핑으로 결제를 하고 네이버 예약에 가서도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고 쇼핑몰에서도 네이버 페이가 있네? 당연히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제가 마케팅을 도와드린 한 중견 화장품 회사는 80% 이상이 네이버 페이로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업체들은 익숙한 결제 솔루션을 줘야만 결제 과정에서 번거롭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결제를 하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는 홈페이지의 필수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용자가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결제 과정에서 이미 익숙하고 아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로 짜증을 느끼지 않고 쉽게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마케팅 성과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회원 가입을 소셜 로그인으로 바꿨을 때 사용자가 간편하기 때문에 이거 회원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 클릭 한 번만 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탈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네이버 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결제를 할까 말까 뭔가 설치하고 막 이런 과정이 없고 고민되다가 그냥 눌렀는데 결제가 됐어. 적립금도 주네? 이러면은 사용자들에게 이보다 좋은 서비스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네이버 페이는 마케팅 성과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 페이도 우려스러운 점이 있죠. 만약 네이버가 지금은 뭐 독점적인 지위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을 크게 먹고 있지만 얘가 독점적인 지위를 잡았다. 이렇게 되면 수수료율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배달의 민족이 얼마 전에 수수료율을 바꿨는데 아마 이것이 시장 지배자적인 위치에서 바꾼 게 아닌가 이런 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네이버가 해킹을 당한다면 이 골치 아파지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없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낮다라고 하지만 천하의 페이스북도 지금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이 마당에 네이버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사실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네이버가 망한다면 이거 역시 또 골치 아픈 상황인 거죠. 앞에 소셜 로그인과 같이 네이버페이 역시도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길게 본다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뭐 그런 확률이긴 하지만 이런 점도 우리가 고려해서 마케팅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시 아줌마.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광고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저렴한 비용의 사용자들을 내 홈페이지에 데리고 온 후에 방문자가 쉽게 이탈하지 않고 회원 가입하고 이 회원이 구매를 할 때 이탈하지 않고 구매까지 하고 그리고 회원 가입에서 얻은 정확한 DB를 가지고 다시 내 홈페이지에 다시 방문하게끔 유도하면서 다시 결제할 때 이탈하지 않고 최종 결제하는 것.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마케팅의 성과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 페이지와 결제 페이지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네이버 페이의 적립금까지 사용한다면 조금 더 구매를 부추기는 이런 효과들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온라인 마케팅의 필수품 소셜 로그인과 네이버 페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